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어쌤이에요. 쌤이 오늘은 고려 왕조 멸망기에 지어졌던 시조 세 편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영상이 세 개가 될 텐데요. 이 세 개의 영상은 주제면에서 조금 묶여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시대적 배경, 음,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역사적 배경이 뭐냐? 고려 왕조 멸망이란 얘기죠. 고려 왕조의 멸망기에 시조들이 다수 창작이 됐어요. 아주 영화로웠던 고려 왕조를 회상하고 그렇게 평생 정말 영원할 것만 같았던 고려 왕조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허망함을 느끼고 허무함을 느끼는 그런 정서를 드러내는 그런 노래들이 지어졌는데, 이걸 배경으로 지어졌던 그런 노래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회고가라고 부릅니다. 이거 옛고자겠죠. 그쵸? 옛날을 회상하는 노래라고 부르는데, 이때 회고가의 옛날이라는 건 고려 왕조 를 가리킨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려 왕조의 영화를 회상하면서 그 왕조가 사라지는 그 허망함을 노래했던 이런 작품들이 지어졌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작품 세 편을 선생님이 차례대로 영상을 좀 찍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정서를 노래하고 있는지, 또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찍을 작품인지 선인교 날인물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정도전이 지었어요. 정도전은 여러분 이성계의 오른팔 이었던 거 아시죠? 조선을 개국했던 공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도전은 이 고려 왕조의 멸망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었거든요. 입장이 달랐으니까. 고려 왕조는 멸망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흥망이 유수한이나 500년 도읍지를이라는 두 작품 차례대로 선생님이 찍을 건데, 이 두 작품의 작가와는 조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좀 다른 관점을 보이고 있어요. 자, 자신의 입장에 맞추어서 같은 상황을 어떻게 조금씩 다르게 노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품 한번 선생님 정리 시작해 볼게요. 자, 지금 이제 선생님 써놨던 필기는 지우겠습니다. 여러분 필기 다 되셨죠? 네, 같이 가보시죠. 흥망이 유수하니 만월 때도 추초로다. 자, 여기 수 여러분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하시고요. 요게 원래 숫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고전 문학에서는 운수, 운명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기억하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직역을 해보면 요렇게 나오는 거야. 흥하고 망하는 것이 유수, 운에 달려 있으니,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거다? 아니다. 하늘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하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지. 만월 때도 추초로다. 자, 여러분 시조니까 몇 음보? 네, 이렇게 사음보 나오는 거 보이실 거고요. 역시 음수율 어떻게? 글자 개수가 3, 4, 5군 4, 4조다. 이런 거 굉장히 잘 지키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만월대가 추초래요. 만월대는요, 고려 왕조 궁궐터예요. 고려 왕조 궁궐터. 다시 말하자면 만월대라는 건 고려 왕조의 영화를 상징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고려 왕조의 영화를 상징하는 그 만월때에, 원래 그 고려 왕조가 가장 최고 절정기였다면 그 만월때에 막 사람이 막 잔치하고 파티하고 이러느라고 사람들이 막 우글우글 했었겠죠. 그런데 그 만월때에 사람들이 싹 사라졌어. 그리고 사람들이 싹 사라진 곳에 뭐만 가득했냐면 가을 풀만 무성했어요. 가을 풀만 무성하도다. 자, 가을 풀 여러분 자, 다른 색깔 펜으로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가을 풀이라는 거 연결해가지고 여러분 맥수지탄 이렇게 연결해 놓고 가십시다. 자, 맥수지탄은요, 선생님 의미 알려드릴게요. 보리가 잘 자라는 것을 보며 탄식하다.
라는 뜻이었죠. 자, 중국의 고사죠. 나라가 망했는데 망한 나라에 가봤더니 인간 중심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나라가 망했으니까 왕조가 사라졌으니까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보리도 그 해에는 왠지 좀 잘 자라지 않고 이래야 될 것 같단 말이지. 그런데 가봤더니 나라는 사라지고 사람들도 죽고 없는데 보리는 그 해에도 여전히 너무 잘 자라고 있었다. 그런 고사였었죠. 그래서 여러분 맥수지타는 나라를 잃은 탄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고, 자, 그러니 인간사라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허망한 것이에요. 인생, 무상이라는 의미를 다 갖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맥수지탄 비슷한 맥락이 나오면 아, 이거 지금 나라 잃은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구나 이렇게 연결하실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리가 잘 자라는 것을 보며 탄식했는데 이 안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냐면 인간이 지은 것 또는 인간사는 모두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은 어때? 자연은 여전히 플러스야. 변함이 없어. 요런 맥락이 있는지 확인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런 맥락이 있다면 인간사가 사라지고 없는 거, 인간이 지은 건축물이 사라지고 터만 남아있는 거, 요런 맥락들이 존재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맥락을 읽으면서 아,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나라를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그런 맥락이 나온 거죠. 만월 때에 추초로다라는 얘기는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냐면 만월 때의 사람은 모두 사라지고 가을 풀만 여전히 무성하다. 자연의 변함없음, 인간사의 사라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맥수지탄으로 연결이 됐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한 겁니다. 됐죠? 나라 잃은 슬픔을 얘기한 겁니다. 500년 여러분 형광펜 체크하고 가십니다. 형광펜 500년 형광펜 체크하시고요. 자, 여기 별표 3개 하고 가십니다. 자, 별표 3개 하시고요. 500년 하면요, 여러분, 시조에서는 펜이 왜 이럴까요? 네, 시조에서는 고려 왕조를 의미한다. 고려 왕조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기억하고 가십니다. 고려 왕조 왕업이 왕조의 업적이 목동의 피리 소리에만 남아있으니 목동의 피리 적자입니다. 피리 적자 목동의 피리 소리에만 남았다라는 얘기는 고려 왕조는 사라졌어. 그리고 목동이 부는 피리 소리는 이거는 왕조는 사라져도 여러분 그 왕조에서 지어졌던 노래는 목동이 부는 그 피리 그 곡조는 고려 왕조의 것이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만 남아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허망한 느낌이 들어요? 목동의 피리 여러분 요것도 이렇게 박스 쳐놓고요. 가을풀과 목동의 피리 이렇게 연결해 놓고 가십시다. 목동의 피리 소리에만 남아있으니 석양 별표 체크하시고요. 지나는 계획 나그네가 눈물겨워 하노라 눈물을 못 이겨 하노라 노라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빨강색 바꾸세요. 빨강색 동그라미 별표 노라는 감탄형 종결 어미 무슨 어조를 만들죠? 영탄적 어조를 만들죠. 영탄적 어조를 통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해가 지는데 그곳을 지나는 나그네가 눈물겨워 하노라 종장의 내용입니다. 석양의 3음절 고정, 지나는 계기 두 번째 구절은 5음절 이상이다. 역시 평시조의 형식을 잘 지켜주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석양은요, 중의가 쓰인 단어입니다. 중의는요, 의미가 2개라는 뜻이죠. 자, 의미 2개. 자, 선생님 적어놨나 보자. 여기 있다. 여러분, 해는 임금 상징이잖아. 임금은 왕조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임금, 왕조의 상징인 게 해야. 근데 석양은 뭐야? 해가 지는 거잖아.
해가 지는 것이니까 여러분 임금이 죽거나 왕조가 몰락하는 것을 상징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석양은 여기서는 첫 번째는 고려 왕조의 몰락을 의미하게 되고요. 두 번째 의미도 있는 거죠. 그냥 이 화자가 지나가는 해가 지는 시간적 배경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의미가 석양은 두 개가 있다. 중의법이 쓰였다라고 정리하고 가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석양에 해가 지는데 지나가는 나그네가 여러분 지금 이 시 안에서 지나가고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화자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나그네가 나왔단 말이지. 그럼 이 나그네는 누구로 봐야 할 것이냐? 아, 화자다. 시적 화자 자신을 나그네라고 표현했구나. 자, 우리 시를 읽다 보면은 이렇게 자신을 마치 내가 아니고 뭔가 누구 다른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이런 표현들을 뭐라 그러냐? 화자 자신을 객관화한 표현이다. 화자 자신을 타자. 달을 타자잖아? 달을 타? 남인 것처럼 표현했다라는 뜻이고요. 화자 자신을 제3자.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 나를 나그네로 표현한 것은 객관화, 타자와 제3자화가 일어난 표현이다라는 얘기고요. 요거는 언제 쓰냐면 주관적 정서를 마치 다른 존재도 그런 것처럼 객관화하고 싶을 때 그럴 때 굉장히 많이 활용하게 되는 표현 기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해가 지는데 지나가는 나그네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정서 직접 노출됐습니다. 됐죠? 그런 회고가 첫 번째 노래를 보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화자의 상황은 나라가 망한 거야. 고려 왕조가 망했는데 그때 뭐 하고 있는 거야? 탄식하고 인생무상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인생무상의 정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부분 찾아라. 그럼 여기 찾을 수 있겠다. 500년 왕조의 업적이 싹 사라졌어. 인간사의 가변성. 목동의 피리 소리만 남았다는 건 왕조 자체는 사라지고 목동의 피리 그 삘릴리 부는 그 구슬픈 피리 소리에만 그게 남았다는 얘기니까 인생무상. 인생무상 어떤 맥락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지금처럼 인간사의 순간성. 지금 사라지고 없는 거죠. 가변성. 이런 맥락이 있을 때 우리가 인생무상으로 연결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죠? 이런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고요. 그 인생무상의 정서, 요 대응 방식, 자 주제가 인생무상, 맥수지탄이잖아요. 이 인생무상이라는 인간사의 가변성, 순간성을 부각하는 두 개의 소재가 있었다. 병치되는 두 개의 소재를 골라라. 병치되는 두 개의 소재를 골라봐라. 그러면 뭘 고를 수 있겠다? 추초. 가을풀이 무성한 거. 그 다음 중장에 있는 목동의 피리 소리. 이거를 골라낼 수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초장의 추초는 그리고 여러분 시각 이미지야. 가을풀이 무성한 거 눈으로 보는 거죠. 목동의 피리 소리니까 이건 청각 이미지예요. 그래서 고려의 멸망, 그때 느끼게 되는 허망함을 두 가지 감각적 이미지의 병치는 나란히 놨단 얘기죠. 초장과 중장에 나란히 놓은 거죠. 그렇게 나란히 놓음으로써 고려의 멸망, 그 황폐함을 부각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어디 다 정리가 됐나요? 여러분 첫 번째 특징의 첫 번째만 영탄법 어디 쓰였다? 여기 한오라 감탄형 종비로미에 쓰였다. 중의법 어디 쓰였다? 석양에 쓰였다라는 것까지 여러분 확인하셨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찍을 첫 번째 시조가 끝났습니다. 자, 회고가에 속하는 작품이고 우리가 시조에서 회고가라 함은 고려 왕조의 멸망을 다룬 작품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첫 번째 영상이었고요. 두 번째 영상은요. 500년 도읍지를이라는 작품이에요. 자, 두 번째 작품에서 같이 만나보실게요. 네, 감사합니다.